For me, Pedri, Kieran Trippier, and Moussa Dembele. Ooh, I think Fernando Llorente. I think it's me. I think I will put Moussa Dembele. In my opinion, Dembele. Wow. Yeah, I think he's very good. His feet are unbelievable. If there was somebody I'd pay to watch, it would be Moussa Dembele. That's exactly what Dele Alli said. It's unbelievable. You know, just how he plays the game, he makes it look so easy. Moussa Dembele. Everyone says that. Yeah. Everyone says that. Every Tottenham teammates I do, everyone says Moussa Dembele. Yeah, well. Moussa Dembele for me. Everyone says that. Yeah. Every Spurs who've done this has said Mr. Dembele. The best player at Spurs is Moussa Dembele because he glides past players. 소개한 영상뿐 아니라 작년 뉴캐슬 최고의 남자 중 한 명이 된 트리피어 또한 자신이 함께한 토트넘 역대 최고 선수로 무사 덴벨레를 뽑았습니다. 댐자룡으로 불린 무사 덴벨레는 토트넘의 아이돌이었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선수 중 그를 향한 찬사를 보내지 않은 이변을 찾기 힘들 정도로 동료들에게 그는 절대적인 선수였습니다. 미니게임에서 함께하고 싶은 최고의 동료로 손흥민이 무사를 뽑은 이유는 비머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역대 최고 선수다. 클래스가 너무 높아 상대 두세 명이 있어도 공을 빼앗기지 않았다. 훈련을 할 때 4인 게임을 했는데 덴벨레와 같은 팀이 되면 항상 승리했다. 정말 미친 선수였다. 축구를 정말 쉽게 했고 재미있게 했다. 덴벨레한테 공을 빼앗는 건 불가능했다.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감독이었던 포체티노는 한 발 나아가 그를 마라도나와 호나우지뉴와 함께 언급하며 선수에게 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극찬을 전했습니다. 동료뿐이 아닙니다. 아스널의 잭 윌션은 덴벨레를 EPL 최고의 선수로 답했습니다. 그는 강했고 우린 그에게서 공을 뺏을 수 없었다. 그의 드리블은 비현실적이었다. 최근 토트넘의 미드필더로 영입되는 선수들에게 한결같은 주석이 붙습니다. 바로 제2의 덴벨레입니다. 벤탄쿠르에게 그랬고 최근에는 비수마입니다. 토트넘은 오랫동안 덴벨레의 후계자를 찾고 있으며 아직까진 누구도 그에게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벤탄쿠르의 완전 회복과 비수마가 시즌 내내 초반의 활약을 이어가야지 비로소 토트넘엔 덴벨레의 오랜 공백이 메워질 수 있습니다. 레알급 선수라던 덴벨레의 경력은 왜 갑작스런 하락세를 맞았으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손흥정 씨를 만난 손흥민의 경력이 축구인으로서 최고의 행운 중 하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87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덴벨레는 어머니의 특성을 물려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직업은 축구와 전혀 연관이 없는 화가였습니다. 프로가 된 대부분의 선수들과 달리 그는 최초엔 TV로도 축구를 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공을 선물 받은 많은 축구 소년들과 전혀 다른 유년기였습니다. 이강인의 아버지는 아들이 3살 때 마라도나가 출전한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월드컵 경기를 비디오로 보여줬다는 무협지 같은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조금 더 잘한 덴벨레가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는 축구 이전에 저글링 축구였습니다. 아이가 점점 길거리에서 노는 시간이 늘어나자 어머니는 따로 공간을 만들어주며 바깥 활동 시간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아들을 꼭 축구 선수로 키워야지라는 소망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수출업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사회인이었습니다. 덴벨레는 이제 거실에서 공을 저글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깨트렸습니다. 제가 소개한 상당수 선수들 영상에서 자주 나왔던 대사입니다. 축구와는 전혀 무관해 보였던 덴벨레의 반전은 조금 먼 거리에 누구보다 축구와 가까웠던 사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녀의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축구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기 전에 축구를 했었습니다. 덴벨레의 나이를 고려하면 그녀의 할머니는 최초의 여자 축구 선수 연령대에 육박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는 당연한 듯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기 위해 스스로 투쟁해야 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 출신 할머니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힘겨운 상황에서도 훗날 손자의 모든 경기를 TV로 지켜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휠체어라는 낯선 사물 뒤편에 남들보다 튼튼한 다리로 잔디 위를 뛰어다니셨을 그녀의 젊은 시절이 오버랩됩니다. 덴벨레에 의하면 그녀는 축구계의 모든 선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평생 축구와 가까이 살았습니다. 덴벨레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바로 그가 처음으로 팀에 입단한 나이입니다. 동시에 그의 경력에서 가장 경이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2003년 16살에 접어든 무사 덴벨레는 프로 축구 선수의 꿈을 처음 가졌고 헤르미날 베이르스시란 팀에 입단합니다. 그동안 제가 소개드린 대부분의 선수가 10살 미만의 축구를 시작한 사실을 상기하면 그의 출발이 얼마나 늦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6살에 축구를 시작해 프로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에 가깝습니다. 축구의 기본기는 1에서 2년에 갑자기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고 언어와 유사하게 어릴수록 습득이 아닌 흡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강인의 5살 영상을 보면 현재의 움직임과 흡사한 순간이 많아 놀랄 때가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커리어는 바로 이듬해의 헤르미날과 프로 계약에 성공하는 만화 같은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천재 소년이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서 피나는 노력으로 따라잡는다는 시나리오는 소년 만화계가 좋아하는 스토리입니다. 현실에선 다소 이질적인 스텝업을 무사 덴벨레는 차례로 해냈습니다. 2010년 벨기에 소년은 축구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플럼과 계약하며 EPL에 입성하는 초전도체급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같은 시각 토트넘은 부산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영웅을 향한 레알의 춘봉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레스 베일은 EPL 최고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클럽의 표적이 되었고 이적은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선수의 고점을 놓치지 않던 전형적인 셀링 클럽이었고 베일 이후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덴벨레는 플럼의 윙어로 입성하여 미드필더로 보직 전환 중이었고 장기적인 베일 대체자 후보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습니다. 현재까지 토트넘이 그토록 찾고 있는 덴벨레의 대체자, 하지만 베일의 대체자 중 하나로 토트넘에 왔던 덴벨레. 역사는 작은 변화를 하는 채 돌고 돕니다. 덴벨레와 1년을 함께한 베일은 결국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갱신하며 마드리드로 향합니다. 새로운 토트넘 시대의 서막입니다. 덴벨레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천재입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경력은 언제나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습니다. 덴벨레가 부진했던 경기의 대부분은 다른 선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짧은 그의 경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는 순수 재능과 압도적인 투지로 EPL 중원을 휘저었고 국내 축구팬들은 댐자룡이라는 한국 축구사에 남을 쿨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2015년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고 그곳에는 데스크와 벨기에 주호 외에도 댐자룡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베일, 모드리치가 없는 토트넘에 다시 한번 영광의 시대를 선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력이 왜 다음 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만 손흥민과 덴벨레가 최상의 시너지를 내던 즈음 덴벨레의 나이는 이미 30살을 넘긴 이후였습니다. 그의 늦은 출발은 결국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지점을 토트넘으로 한정했고 32살의 나이로 토트넘을 떠나 광저우로 향했습니다. 프로가 된 그의 커리어는 경이로운 속도였지만 그의 팬 입장에선 다른 선수들처럼 5, 6살의 덴벨레가 축구를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영원한 상상을 남기고 결국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했고 그의 은퇴는 의도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은 옛 동료의 게시글에 반응하며 위로와 축하를 겸했습니다. 인생은 작은 영향력에 의해 도미노처럼 많은 게 바뀌곤 합니다. 손흥민, 비카리오 브레넌 존슨은 축구인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덴벨레는 화가인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경력이란 측면에서 많은 걸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는 축구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축구인 이전의 사람으로 덴벨레는 사랑받고 자랐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 또한 안고 자라났습니다. 저는 말리에 5번 가봤는데 그곳에 가면 인생에서 감사할 것이 많고 뭔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는 말리계 벨기에인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축구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할머니와 자신의 유년 시절처럼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에겐 당연한 듯 클럽 축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덴벨레의 존재는 축구계에 들어올 기회가 없던 많은 소년들에게 새로운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덴벨레와 할머니가 그토록 좋아하셨던 축구는 그의 머나먼 고향 땅에서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으로 남아있습니다. 덴벨레의 현역은 끝났지만 축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작은 조각에 의해 모든 것이 바뀌곤 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힘으로 손도 댈 수 없지만 적어도 미래를 바꿀 퍼즐의 첫 조각은 오늘 시작됩니다.